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선대칭 도형은 바로 이런 도형을 말해요.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직선을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져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 도형, 선대칭 도형이야. 바로 선을 따라 접어서 선대칭.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데칼코마니라고 해봤나요? 바로 한쪽에만 물감을 이렇게 나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물감을 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북에 반을 접으면 어때요? 자, 대칭적인 모양으로 나머지 한쪽에도 물감이 묻어서 나비 한 마리가 완성이 되는 이런 작품을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우리 이제 딱 완성된 사각형이 있어요. 물론 얘는 반쪽만 해서 찍었지만 이 경우에는 완성됐을 때 어떤 직선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쳐져? 그거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대칭 도형에서 이 직선을 뭐라고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직선이잖아요. 그쵸? 접는 선이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 대칭축이 딱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사각형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직선을 따라 접어도 완전히 겹쳐지죠. 하지만 이렇게 반으로 따라 접어도 완전히 겹쳐져요. 이처럼 대칭축은 2개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3개일 수는 없나요? 3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삼각형을 얘도 선대칭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따라 접으면 겹쳐지죠? 이렇게.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따라 접으면 겹쳐지니까 대칭축 3개도 되고요. 또 원 같은 경우도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직선을 따라 완전히 접으면 겹쳐지니까 어머나 세상에 대칭축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칭축은요. 1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잖아요. 그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합동인 도형이니까 왼쪽과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합동인 도형이니까 우리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배웠으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선대칭 도형의 성질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다음과 같은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직선, 지읒, 치읒이 대칭축입니다. 그럼 얘를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바로 합동이죠. 그러니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 각각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건 뭐 합동의 성질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부는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뭐라고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부는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점 기억의 대응점. 자, 얘를 접었다라고 봅시다. 점 비읍이죠? 그러면 대응점끼리 이렇게 이은 선부는 이미 이 도형의 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칭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 90도예요. 그럼 다른 점도 찾아볼까요?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미음. 자, 이렇게 이었을 때 어때요? 대칭축과 90도가 되겠죠? 점 디귿과 점 리을을 이은 선분 또한 마찬가지로 대칭축과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질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반쪽만 나왔을 때 이런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 나머지 부분은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느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확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자고요.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 거리는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와 나 마음의 거리 뭐 그런 거 말고요. 자, 우리 이제 길이 있으면 길 따라서 거리를 재잖아요. 그죠? 골목길은 구불구불하지만 수학에선 되게 단순해요. 가장 짧은 선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직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막 이렇게 길이를 재지 않고요. 이렇게 재지 않고 가장 빠르게
수직을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것은 바로 만약에 점 니은이고 그다음에 대칭축까지 거리는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 모는 종이에 있으니까 모는 몇 칸? 4칸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 니은의 대응점, 점 미음하고 대칭축까지의 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 모는 종이 4칸이잖아요. 어때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이 직선을 따라 접으니까 당연히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만큼의 거리가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제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 같다라는 거에 이어서 바로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성질을 꼭 기억하자고요. 자, 선택칭 도형을 직접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왼쪽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따라 데칼코마니처럼 접었을 때 나머지 부분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응점을 콩콩 찍어가지고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를 연결하는 건 바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보세요. 점 기역, 점 니은, 점 디귿, 점 리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 기역은 지금 대칭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대응점을 찍을 필요는 없지만 점 니은과 점 디귿의 대응점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칭 도형의 성질 바로 자 대응점끼리 이어준 선부는 대칭축과 수직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점 니은에서 대칭축에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수선을 딱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칭축과 만나는 점을 시옷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런 다음 이 수선의 선분, 니은, 시옷과 길이가 같은 선분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이만큼 떨어진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는 종이에서는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는 몇 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그대로 지금 5칸 오른쪽 같잖아요. 똑같이 쌍둥이처럼 5칸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대응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콩 찍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 디귿도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오른쪽 3칸 갔으니까 똑같이 오른쪽 3칸 가서 대응점 찍고 그런 다음에 대응점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 자 어때요? 선대칭 도형 그리기 참 쉽죠?